자, 101페이지의 대단한 마무리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평행사변형에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벡터의 덧셈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무는 형태와 그리고 시점이 이렇게 같은 형태의 덧셈을 물어보는 게 있었죠. 자, 꼬리를 무는 경우 벡터의 덧셈은 처음 시점과 마지막 종점을 이어주면 되는 거였고, 시점이 같은 친구는 그렇죠.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처음 시점에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이렇게 덧셈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뺄셈은 우리가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A 빼기 B 벡터가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 친구의 해석을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B 벡터의 그렇죠.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친구다. 그죠? 이렇게 덧셈과 뺄셈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B와 AD의 합이다. 그죠? AB, AD. 그럼 이 경우는 여기 평행사변형법이겠죠. 그러면 AB 더하기 AD는 결과가 AC겠죠. AC. 근데 AC를 우리가 AO의 2배라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입니다. 2번은 OD와 CB입니다. OD 벡터와 CB 벡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OD를 우리가 평행 이동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OD를 이동해서 BO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BO와 여기 C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CO 벡터가 되겠죠. 근데 CO 벡터를 마이너스 AO라고 해도 괜찮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2번도 옳은 표현입니다. 자, 3번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은 AB와 CD 벡터, AB 벡터와 CD 벡터를 더한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벡터를 더한 거기 때문에 좌변은 0벡터고 오른쪽 AD 벡터와 CB 벡터 이 친구도 서로 반대 방향 벡터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0벡터로서 3번도 옳은 말입니다. 그죠? 자, 4번은 AC에서 AB를 빼라고 했죠. AC 벡터에서 AB 벡터를 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덧셈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자, AC 벡터가 이렇게 있고 AB 벡터를 빼는 건데 빼지 않고 반대 방향 BA 벡터를 더한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여기 BC 벡터가 돼야 되죠. 근데 BC 벡터를 AD 벡터라고 해도 되겠죠.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입니다. 그럼 4번은 보시면 CO에서 뭘 빼라? AB를 빼라고 했거든요. CO 벡터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CO 벡터 이쪽 방향으로 CO 벡터가 있습니다. AB를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BA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BA를 우리가 이동시켜서 CD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가 이어주면은 두 개의 벡터이기 때문에 한 요쯤에 C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BO 벡터가 아닌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벡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OC 벡터를 OA와 OB 벡터로 표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조금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본 벡터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하면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 이만큼 요 한 칸으로 가는 요 벡터를 뭐라고 할까요? 뭐 P 벡터라고 할까요? P 벡터. 그리고 요 올라가는 한 칸 올라가는 요 벡터를 Q 벡터라고 한번 말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일단 OC 벡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OC 벡터는 왼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P 벡터 플러스 3Q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OA 벡터도 이 P와 Q로 표현해보면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같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p 벡터 플러스 q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OB 벡터는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같죠. 그러면은 OB 벡터는 2p 벡터 더하기 2q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여기 OC는 요 방정식에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좌변은 마이너스 p 벡터 플러스 3q 벡터, 우변은 k에 OA 대신에 왼쪽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q 벡터, 그 다음에 L 그대로 있고 OB 대신에 2p 플러스 2q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변을 한번 p는 p끼리 q는 q끼리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l의 p 벡터, 그 다음에 k 플러스 2l의 q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합니다. 그렇죠. 좌변과 우변의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k 더하기 2l이 p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k 더하기 2l이 3이라는 우리 두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럼 변변 빼주시면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4, 따라서 k가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k가 3분의 4니까 2l이라고 하는 친구가 3에서 k 뺀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5가 되어서 따라서 l은 6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k 플러스 l은 3분의 4에서 6분의 5를 더하면 되죠. 통분하시면 6분의 13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평면 위에 세점 OAB에 대해서 OA와 OB를 AB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PQ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주어진 문제를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원점에 해당하는 O, 그리고 여기에 A, 그리고 여기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 주어져 있는 거는 그렇죠. 여기 OA 벡터. 이 친구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자. 그리고 OB 벡터. 이 친구를 B 벡터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 선분 AB에 대해서 이 친구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P, 그리고 외분점은 당연히 밖에 있는 거니까 뭐 이쯤에 Q라고 하면 만큼 A까지 B이고 여기가 1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이 PQ가 이런 위치에 있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PQ 벡터를 표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내분점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죠? 자, 내분점 공식대로 씁시다. 그럼 첫 번째 OP 벡터는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플러스 1분의 대각선끼리 이렇게 보기로 했죠. 2b 더하기 1a 이렇게 보시면 되죠. 2b 벡터 더하기 a 벡터 정리하면 3분의 1a 벡터 더하기 3분의 2b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분점은 우리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덧셈 대신에 2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2b 벡터 빼기 a 벡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pq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Q에서 OP 벡터를 뺀 걸로 표시할 수 있죠.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벡터에서 3분의 1A에서 그렇죠. 3분의 2B 벡터를 더한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결과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3분의 8B 벡터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PQ 벡터를 요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3분의 8이 아니라 빼기니까 그죠? 3분의 8이 아니라 2에서 3분의 2를 뺀 거니까 3분의 이것도 4b 벡터겠죠. 이렇게.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PQ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는 간단해서 두 개 같이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자,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겁니다. B에서 A 빼는 거니까 7,-4에서 A에 해당하는 0,1을 빼주면 되죠.
얘는 7,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할 수 있고 CA 벡터는 A에서 0,1에서 C에 해당하는 4,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따라서 자, 요 두 친구를 이제 더하라 그랬죠. 그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5번 문제도 같이 보시면 자, A와 B 벡터들이 이제 성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A 플러스 TB 벡터의 최소가 되는 t 값이니까 얘를 한번 표현해 보면 3,7 더하기 t의 b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다, 그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3,5t 플러스 7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 벡터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크기 a 플러스 tb 벡터의 크기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의 제곱 5t 더하기 7의 제곱이겠죠. 그럼 얘는 루트 안에서 가로를 풀고 정리를 하면 4t 제곱 25t 제곱이니까 29의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70t니까 플러스 58t 하고 상수항은 9하고 49를 더하는 거니까 58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29를 묶어내주면 루트 29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남은 친구는 t제곱 2t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이제 2차 함수 형태니까 루트 29에 완전제곱식으로 식을 고쳐주면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요 친구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요 a 플러스 tb 벡터의 무슨 값은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그렇죠? 2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2차 함수의 형태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자, 이어서 6번은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삼각형에서 어떤 x 벡터가 있는데 XOA 벡터는 내적은 2고 OB 벡터와의 내적값은 4를 만족시키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때 x 벡터를 OA와 OB 벡터로 정의를 해보라 그랬죠. 자, 이거는 뭐 정삼각형이라서 뭐 각들도 나와 있지만 식을 대입하면 뭐 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x 벡터가 이렇게 식이 현재 주어져 있죠. 그리고 조건들이 이렇게 하나, 둘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x 벡터 대신에 요 값들을 대입한 식들을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x 대신에 KOA 더하기 L의 OB 벡터 하고 내적 OA와 내적 값이 2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 더는 KOA 벡터 L의 OB 벡터 내적 OB 벡터의 값이 4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전개가 된다, 내적은, 그죠? 그러면 이 친구를 전개하시면 풀이를 적어놓고, 그럼 K에 뭐가 되죠? OA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 플러스 L의 OB 벡터와 OA 벡터의 내적 값이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은 K의 OA 내적 OB 플러스 L의 자기 자신끼리 OB 내적하는 값이 4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기 자신끼리 이렇게 OA 내적하면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결과는 OA 크기의 제곱입니다. OA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이겠죠. 길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OB 마찬가지 O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식에서 나온 OA와 OB 내적값은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OA 벡터의 크기, OB 벡터의 크기 하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그렇죠. 60도다, 그죠? 그럼 얘는 값이 2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이 값들을 정리하면 자 왼쪽의 첫 번째 식에서는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2분의 1, 오른쪽 식에서는 이 값이 2분의 1이고 요 값이 1인 거죠. 어떤 식이 나옵니까? k 플러스 2분의 1 L 값이 하나는 2, 그 다음에 2분의 1k 플러스 L 값이 4,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요 위의 식을 2배를 해주면 이 k 플러스 L이 4고 아래 식은 그대로 2분의 1k 플러스 L은 4라고 적어주면 빼면 되겠죠. 빼면 따라서 2분의 3k가 0이니까 k가 0이고 L이 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k 플러스 L의 값은 4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벡터의 내적에 정의가 쓰였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A와 B 벡터의 크기가 1일 때, 요 대각선들의 길이가 1일 때 주어진 내적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내적은 우리가 덧셈,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적어 보시면 A 플러스 2B 벡터와 2A 빼기 3B 벡터의 내적 값을 구하는 거다, 그죠? 자, 분배 법칙대로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에 자, 앞에서 했죠.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그렇죠.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았죠. 두 번째 이렇게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3에 A와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 4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내적 B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 B 벡터 같은 자기 자신끼리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한 번 더 정리하면 2에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저 뒤에 있는 6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그렇죠, A와 B 벡터의 내적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는 현재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A와 B 벡터의 내적만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의 내적의 정의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지금 90도의 절반이겠죠. 45도겠죠. 따라서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4의 크기는 둘 다 1이므로 코사인 45도의 값인 2분의 루트 2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는 이렇게 중심이 0,1인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두 점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B 내적 AP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다, 그죠? 먼저 살펴봅시다. AB 내적 AP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번 적어보면 AB의 크기, 그죠? 그리고 AP 벡터의 크기, 그리고 AB 벡터와 AP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로 되겠죠. 근데 A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5로 주어진 값이죠. 그러면 이제 P의 위치에 따라서 요 각과 요 AP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처럼 P가 위치한다면 요 AP 크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지금 세타겠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점을 P'라고 하면 뒤에 나와 있는 AP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AP 길이와 같아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AP 벡터의 크기 분의 AP 벡터의 크기로 정의가 되죠. 따라서 양변을 곱해주면 AP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그냥 AP 벡터의 크기와 같아지는 거죠. 여기 AP 크기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최대값과 최소값은 요 값이 최대 최소인 점을 찾으면 될 거고, 그 말은 우리가 P점이 어디에 위치해야 AP 길이가 짧고 긴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P점이 어디 있을 때, 그렇죠. 원 여기 왼쪽에, 원의 중심의 정 왼쪽에 P가 여기에 위치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린 점 P 다시, 요때의 길이가 최소값이겠죠. 그리고 이 P가 여기 오른쪽 끝점, 요쪽에 위치했을 때 P 다시에 해당하는 우리가 요 값이 최대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A P 다시 길이의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4겠죠. 따라서 여기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다 구했는데 최대는 5 곱하기 최대값이 4였으니까 4를 해서 20이고 최소값은 5 곱하기 얼마? 그렇죠. 2를 했기 때문에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은 크기, 벡터들의 크기가 나와 있고 이때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있다.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아주 정형화된 문제고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주어진 A 플러스 2B 벡터의 크기 있죠? A 더하기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한번 풀어서 보면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값과 같죠. A 플러스 2B 요거이기 때문에 이거의 전개 결과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AB가 두 개니까 4의 A 벡터 B 벡터의 내적 플러스 4의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는 근데 이 값이 2루트 7의 제곱이니까 28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벡터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4, B 벡터의 크기의 값이 3이기 때문에 9, 4, 36 이 값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와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임을 알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것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A와 B의 내적의 정의를 한 번 더 활용하면 크기 하고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래 되겠죠. 근데 크기가 우리가 2와 3이기 때문에 얘는 6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우리가 요 값을 만족하는 세타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2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각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크기의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끼리 벡터의 수직의 정의를 뭐로 했다. 그죠? A, B와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A와 B 벡터의 내적 값이 0이다를 정의를 했다.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두 벡터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죠? 더하면 3x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a 빼기 b 벡터도 나와 있는데 두 배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두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벡터 둘이가 지금 내적이 0이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분이 주어졌을 때의 내적 계산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곱을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였다. 그죠? 얘는 내적 값은 마이너스 5에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9를 곱하니까 27인데 요 값이 0이라는 거죠. 수직이니까. 따라서 15x라고 하는 값이 17이 나오기 때문에 x가 얼마 나옵니까? 15분의 17임을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당구대가 그림이 나와 있고 A와 C의 좌표가 이렇게 A와 C 좌표가 나와 있다. 그죠? 당구공의 경로와 여기 X축이 이루는 여기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B가 원점이라고 했죠. B가 원점. 그리고 A와 C의 좌표가 나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표현할 수 있느냐? BA 벡터와 BC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BA 벡터는 그냥 주어진 대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라고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BC 벡터도 그냥 C의 좌표겠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로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분이 주어지면 내적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BA와 BC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BA 벡터와 BC 벡터가 이루는 요 각, 우리가 요 각을 뭐 알파라고 하면 요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BA 벡터와 BC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A 벡터의 크기는 16분의, 그죠? 앞에 친구의 제곱은 8 더하기 2 루트 12. 뒤에 친구는, 그쵸, 8 빼기 2 루트 12가 나와서 값은 1이네요, 1. 그러니까 BA가 단위 벡터라는 거죠. BC 벡터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 8 플러스 2 루트 12, 8 마이너스 2 루트 10이기 때문에 BC의 벡터의 크기도 우리가 1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A 벡터와 BC 벡터의 내적 값을 여기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X 성분끼리 곱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의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전체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Y 성분끼리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의 제곱이겠죠. 그럼 앞부분은 마이너스에 16분의 뭐가 나옵니까? 8 더하기 2 루트 1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뒤의 제곱은 똑같이 16분의 8 마이너스 2 루트 12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6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0인데 2 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 내적 값을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크기와 BA, BC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알파다. 그죠? 알파. 근데 각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다?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맞죠? 그죠? 따라서 알파가 몇 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가 우리가 삼각 부등식, 삼각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코사인 150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세타는 양쪽을 지금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의 반인 15도라고 우리가 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12번은 주어져 있고 두 직선 LM의 교점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단계 요 L과 M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직선 L의 형태를 보시면 L은 4분의 x-1이 y와 같은 점들이니까 우리가 이 점을 값을 t라고 두면 우리가 L 위의 임의의 한 점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4t 플러스 1, 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점이라고 하는 것도 L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L과 M의 교점을 여기 4t 플러스 1, t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M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M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 빼기 4t 플러스 1은 2분의 t 빼기 3이라고 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t 3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6은 t 빼기 3이죠. 따라서 9t가 9이기 때문에 t 값이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점의 좌표가 5,1이라는 거죠. 그럼 이 교점과 뭘 구하는 거다? 점 A 2,-3을 지나는 우리가 직선에 뭘 구해야 된다? 그렇죠.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요 두 지점, 우리가 요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임의로 P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방향 벡터들 중에 하나를 PA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PA 벡터는 A에서 P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겠다. 그죠?
또는 AP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P에서 A 빼는 거니까 3,4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벡터들은 지금 크기가 피타고라스 하면 이게 5다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크기가 5인 벡터들이니까 얘들을 크기가 1인 벡터들로 바꾸어 주려면 5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얘는 크기가 1인 방향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이쪽도 5분의 3, 5분의 4 이 친구도 우리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또는 방향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경우 그 방향 벡터는 그 두 점을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단위 방향 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3번 보시면 A와 B와 C라는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어떤 점 P에 대해서 요 값이 5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돼 있다 그죠? P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쓰기 위해서 자,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P에서 A 빼는 거니까 A 빼기 4,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BP 벡터도 P에서 B 빼는 거니까 A-1, B 빼기 4라고 표현할 수 있고 CP 벡터도 P에서 C 빼는 거니까 A 빼기 2, B-9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 중에 하나인 AP 마이너스 BP 더하기 CP 벡터라고 하는 것은 값이 얼마나 하나 빼면 마이너스 3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빼면 4인데 이걸 더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5로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요 벡터의 크기가 지금 조건이 크기가 5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CP 벡터의 크기는 루트 A 마이너스 5의 제곱 B 마이너스 5의 제곱인데 이 친구가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A와 B라는 친구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점들인가요? 그렇죠. 중심이 얼마이고 5,5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5인 원 위의 점들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다면 자, 반경과 우리가 중심과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일 것 같아요. 이게 5,5고 반지름이 5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원 위의 점은 전부 다 점 P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물어본 것은 원점하고의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면 원점하고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원점과 중심을 이은 선의 연장선과 여기 점 P가 여기에 위치할 때가 원점하고의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중심까지 여기 5,5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5 오니까 1대 5루트 2 나온다 맞죠? 2까지 길이가 5루트 2에다가 반지름이 1인 지금 5인 원이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중심하고의 거리의 최대값은 5루트 2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반대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P가 당연히 여기 제일 가까운 여기에 위치할 때가 P겠죠. 이때는 5루트 2에서 5를 뺀 값이 요 길이가 되겠죠. 같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AB 길이 P의 크기, P 벡터의 크기가 5, Q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돼 있다 그죠? 이때 AD를 P와 Q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양쪽 변의 길이가 이게 5와 3이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각 이등분 성질에 의해서 여기 BD 대 DC도 그 B가 우리가 5대 3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점 D라고 하는 것은 선분 BC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자, 우리가 A를 시점으로 본다면 AD 벡터라고 하는 것은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5 플러스 3분의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다, 그죠? 5q와 3p다, 그죠? 5q 벡터 더하기 3p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8분의 3p 벡터 더하기 8분의 5q 벡터로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D가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임을 우리가 밝혀줘야 되겠다, 그죠? 자, 15번 문제 보시면 A와 B 점이 나와 있고 요 직선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 위의 한 점을 우리가 임의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직선이 X는 2분의 Y-1이므로 요것을 값을 T라고 합시다. T는 실수입니다. 실수. 자, 그러면 직선 위에 이미 한 점 P라고 하는 것을 T, 우리가 2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 x는 y는으로 우리가 푼 거죠. 자, 그러면 a와 b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진 pa 벡터와 pb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pa 벡터는 a에서 p 뺀 거니까 4 빼기 t, 마이너스 2t로 표현이 가능하고 pb 벡터도 b에서 p 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대로 PA 더하기 P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요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의 각각의 식을 제곱을 해서 정리만 해주면 우리가 2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루트에 4t 제곱 16t 제곱이니까 20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24t니까 플러스 8t, 상수항은 16과 9니까 25,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20으로 앞에 두 항을 묶으면 t제곱 플러스 5분의 2t 플러스 25라고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면 8t 나온다, 맞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루트에 20에 t 플러스 5분의 1의 전체 제곱하면 우리가 25분의 20을 더한 거니까, 즉 5분의 4를 더한 거니까 25에서 5분의 4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루트 25 빼기 5분의 4를 최소값으로 가지는 거죠. 루트 5분의 121이죠.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1이니까 최소값은 5분의 11 루트 5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표현만 하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증명하는 문제인데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두 벡터가 수직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의 정의가 내적값이 0이기 때문에 A, B 내적값이 0임을 보이면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자, 좌변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뭐가 될까요? 그죠? 제곱을 하면 당연히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와 B 벡터의 내적이 나오죠. A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A 제곱 전개를 하면 B 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2의 A 내적 B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벡터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제곱을 한 것도 그 결과가 똑같겠죠. 이거이므로, 그죠? 두 벡터의 제곱도 값이 같으므로 우리가 요 부분은 값이 같잖아요. 두 개가 요 부분은 값이 같잖아요. 근데 그럼 요 부분은 각각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A 벡터 내적 B 벡터 값이 0입니다. 따라서 두 벡터 A와 B 벡터는 수직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주어진 1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삼각형 ABC에서 길이가 나와 있고 둘의 내적 값이 나와 있다, 그죠? 이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요것들의 크기죠, 크기. AB, AC 벡터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세타라고 하면 내적 값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의 길이가 각각 6과 5기 때문에 30 코사인 세타고, 이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15 루트 3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같다, 그죠? 자,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공식 중에 두 변과 그 기인각의 사인 값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인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항상 1이므로, 그죠? 1이므로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요거의 제곱인 4분의 3을 뺀 것과 같죠. 하면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죠. 왜냐면은 세타는 우리가 삼각형의 각이기 때문에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겠죠. 즉 사인 값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AB의 길이, AC의 길이,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에 6 곱하기 5 곱하기 방금 구한 사인 값, 요 2분의 1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분의 30이니까 약분을 하면 2분의 15라고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